연세신통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신통 TV가 많이 관심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으로 코로나를 앓은 후에 우리가 기관지를 좀 더 어떻게 관리할까를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7일간의 격리가 이제 끝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래가 끼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까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 먼저 우리가 이제 가래가 끄는 원인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관지에 점막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일종의 면역 반응이죠. 우리 백혈구라고 바이러스에 싸우는 세포들이 와서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럴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같이 세포가 죽은 물질과 점액질이 섞여서 나오는 게 이제 가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래가 생기는데, 이 가래가 끈끈하고 짙은 가래가 되면 우리가 이제 기관지 내에서 이게 잘 뱉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뱉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기침을 해서 뱉어내려고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래가 짙어지면서 기침이 많이 날 때는 우리가 가래를 묽게 하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묽은 가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배출을 좀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묽은 가래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관지 쪽에 순환도 증가시키고 약간 수분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려면 당연히 물을 많이 드시고 가습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물이 좀 많으면 물론 가래가 조금은 좀 묽어지지만, 좀 더 가래가 묽어지려면 또 중요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그냥 시스테인은 아니고 N-아세틸기가 붙은 시스테인이고, 보통 가래를 삭히는 약에 많이 쓰여요. 근데 이 N-아세틸시스테인은 물론 영양제로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영양제로 구입하셔도 되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뭐 뮤테란이라든가 몇 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해요. N-아세틸시스테인이 가래를 묽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는데, 이게 또 해독에도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뭐 항생제를 먹을 수도 있고 진통제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간에 또 부하가 걸리죠. 간에. 그러니까 간에 어떤 기능이 좀 약해지면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거로 인해서도 기관지에 가래가 좀 더 생깁니다. 그럴 때 이 N-아세틸시스테인은 직접적으로 가래를 묽게 하지만 해독작용,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간을 해독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영양소로 쓰여서 해독을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또 가래를 좀 묽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을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래를 묽게 하는 거에는 유분피라는 성분도 있고, 그게 이제 영양제로 나온 거는 슬리퍼리 앨름박이라는 유분피로 나온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가래를 좀 더 이제 배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가래가 이제 점점점 나오다가 가래는 이제 어느 정도 배출이 됐는데, 이 손상된 점막이 좀 예민해져서 마른 기침, 그리고 간질간질하면서 나는 기침이 또 그 다음 단계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기관지 점막을 빨리 손상해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점막이 빨리 손상해서 회복이 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이런 성분이 빨리 생성이 되는데, 콜라겐 생성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를 섭취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점막이나 손상됐을 때 그 주변 도와주는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도 되게 도움이 돼요. 비타민 B군.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골고루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이 점막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또 주는 게 되게 좋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당근이나 이런 게 또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 라이코펜이나 이런 게 들은 색이 많은 과일, 채소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채소 같은 경우 또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브로콜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비타민 U라 그러죠. 비타민 U. 그래서 이제 뮤신이라든가 이렇게 점액질을 만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그래서 양배추를 삶아서 계속 좀 드시는 것도 되게 좋고, 아니면 즙으로 드셔도 좋고요. 그런 게 이제 점막을 보호하고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점막을 이렇게 보호하면 당연히 좀 나아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침하는 원리를 좀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침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점막이 손상됐을 때
어떤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이 기관지 안에 신경이 자극되는데 그게 이제 C섬유라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섬유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지는 실제로 통증을 느끼진 않고 약간 따갑거나 뭐 가렵거나 이렇게 느끼죠. 그러면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 기관지에서는 무슨 이물질이나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아주 반사적으로 기침을 해서 빨리 이걸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되면 우리가 잔기침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지를 자극하는 기관지 신경세포를 잠재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관지 안을 어떻게 신경을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신경이 예민해진 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을 마사지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거로 찜질하고 마사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일 같은 거로 마사지하면 좋죠. 근데 주로 마사지할 때는 위쪽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배도 아프면 배를 이렇게 마사지하면 배가 좀 덜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원리가 이런 부드럽게 만지는 굵은 신경 섬유가 이렇게 예민한 통증을 유발하는 가는 신경 섬유를 자극을 이게 오버래핑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신경이 예민하게 될 수 있는 걸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신경계의 작용을 이용해서 기관지를 직접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안목을 적절히 지속적으로 마사지해주고 그 다음에 요 마사지할 때 특히 요 앞에 있는 이게 흉쇄 유돌근이라든가 요 앞쪽 우리가 기관지 앞쪽에 있는 설골근 되게 얇은 근육인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풀어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굵은 신경이 자극돼서 예민하게 기관지의 기침을 자극하는 작은 신경의 자극을 둔감화시켜서 또한 기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래가 많이 날 때 대처법,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기관지 점막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기관지에 좀 예민해진 기관지 신경을 잠재우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른 기침, 또 가래가 짙은 기침을 빨리 해방돼서 여러분들이 롱 코비드, 코로나 후에 고생하는 기관지를 빨리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